네,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첫 시장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겉보기로는 양시장이 상승 마감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마감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속내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긴장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강보합권 이상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0.5% 이상, 코스닥 지수 0.7% 이상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지수상으로 상승 마감하는 이상 없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수급상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수나 수급을 봤을 때는 시장이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손 팀장은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전기전자가 외인과 계열 순매수가 들어갔고 금융주가 오늘 외인과 계열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인데 기계나 뭐 조선 그다음에 운수장비 등은 외인과 계열의 매도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조금 외인과 계열 전반적으로 매도한 모습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걸로 수급이나 지수를 봤을 때는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뭐 지수도 양시장 반등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점심시간까지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였거든요. 네. 근데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은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수급정이 이렇게 마감을 했고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준 섹터가 강세를 기존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기전자나 IT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인터넷주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 순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은 꾸준히 상승을 부르지 않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동반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 이상으로 마감을 했지만 언제든지 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와 또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 중에 좀 네 가지를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터넷과 AI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 구글에서 투자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또다시 AI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메타랩스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 뭐 플리토, 뭐 솔트룩스, 마인드랩 등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 관련 종목인데 저도 사실 AI에 연관돼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핑거스토리가 강세를 보였고 그 뒤를 뭐 미스터 블루나 뭐 DNC 미디어나 핑거스토리 등이 꾸준히 뒤를 따라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외교 세일즈 성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감세부터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좀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뭐 G2파워 이런 쟁쟁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객상승에서 시작했지만 음전환 했고요. 수급종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좀 매매를 원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한 템포 쉬신 다음에 눌림목에서 후속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무겁기로 소문난 섹터인데 오늘 5% 이상 시세를 보여준 섹터가 있습니다. 금융주죠. 일단 금요일에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밤부터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어떤 예대 마진 폭의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떤 대손 충당금을 좀 확보해 놓겠다라는 이슈, 사실 이건 좀 부정적인 뉴스인데 이제 돈을 킵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좋은 모습이 오늘 뭐 하나금융 지주나 KB금융이나 의리금융 지주나 DGB 금융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수급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대부분 동반 순매수를 보여줬고 순매수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 앵커님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스윙으로 준비한 종목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웹툰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사우디에서 카카오엔터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맥점을 잡고 반등한 사례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지 기대감으로 핑거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후속적으로 좀 변동성도, 일간 변동성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아직 좀 부담되지 않는 위치에서 천천히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스킬 없으신 개인 투자분들도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연말 실적 기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 변동성이 4.5% 정도 보여줬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장급 종목들에 비해서는 변동성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수급도에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스토리장이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웹툰 관련 이슈에다가 시장 개선에 따른 IPO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단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6,0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로 인터넷 AI 관련주, 웹툰, 그리고 원전과 금융주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관심주로는 컨텐츠 및 AI 관련주인 대원미디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접근처럼 모아가면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는 은행일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좀 중장기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이고요.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이제 금융주이고요. 금융주들 중에서 2022년 3,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제일 큽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실적이 6.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나왔는데, 사실 성장주가 아닌 정통 가치주에서 6.5% 이상 좋은 모습 이제 향상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ROE가 역시도 사실 성장주는 사실 15%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제조업이나 정통 가치주, 철강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8% 이상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0.5%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마진 폭이 커지면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잘 나올 줄은 알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 종목이 하나금융지주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순자산 기준으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금융권 하면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은 PBR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해당 기업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요. 현재 업종포도 5.21인데 현재포가 4.21이고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한 11개월 선행포도
3.83이기 때문에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향후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강성부 펀드가 금융주들을 저가 매수하면서 배당 정책을 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 영역권에도 하나금융지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연간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2%가 나오고 있고 반기 기준으로 이제 중간 배당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성부 펀드의 어떤 지분 확대로 인해서 뭐 분기 배당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금액이 800원에서 더 큰 수준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이러한 뷰가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이 거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그때 저번 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투자 뷰가 상당히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일단은 발목부터 담가 놓으신 다음에 중장기적인 종목이고 아마 상반기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배당도 같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차익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위치부터 접근 넣듯이 꾸준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이제 상반기 실적 발표가 7월 중순에 합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 초에 매도를 목표로 그렇게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제가 52,5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9,000원을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잡고서 중장기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크고 배당금 증가 가능성까지 있는 하나금융지주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시장이 마틴 루터 킹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 GDP 발표가 있고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진행했던 금융주들의 추가적인 다른 후속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적 발표에 따른 일간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지수나 수급상으로는 뭐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수도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40원 밑으로 내려왔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외인이 매도한 금액 대비 3분의 1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240원 아래라는 거는 달러가 원화로 바꿔진 다음에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데 투자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외인과 기관이 뭐 하루 아침에 그런 전력 투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번 주와는 달리 단기적인 차익 시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지수나 종목들은 우상향할 수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이 갈릴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시장은 긍정적이되 우리 뉴스프라임의 손 팀장이 시황 브리핑 시간을 꼭 챙겨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 뉴욕 시장은 휴장이고요. 그 밖에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나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여루 HB 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